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정석근입니다. 오늘은 돼지고보는 수산업 중에서 MSY, 최대 지속적 생산량, 저희 두 번째 했고,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서 그것을 적용하는 우리나라 제주도, 제주 소라에 대해서 적용하는 예를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 소라, 제주도에서 요 특산물이죠. 특산물 해가지고 옛날에 다 일본에 수출했는데, 요즘 이제 제주 소라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또 작년 해녀수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제주 소라는 좀 MSY, 그러니까 잉여 생산 모형, 또 지속적 최대 생산량, 최대 지속적 생산량을 평가하기에는 좀 편한 그런 어종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해유성 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적작성생물이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이웃 나라나 뭐 주변 국가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단일 어종이고, 무슨 단일 어종, 단일 어종도 단일어법이거든요. 예, 해녀보다 잡으니까 다른 뭐 정치망이라든지 트롤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업종이 이제 단순하기 때문에 비교적 MSY를 적용하기 쉬운 그런 어종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다시 이제 복습을 드리면은 인연 생산 모형 셰프란 사람이 만든 1940년대에 만든 셰프란 모형은 여기 이제 로지스트 함수죠. 네, 로지스트 함수 K가 환경 수용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로지스트 함수로서 남겨주고 거기서 그 셰프란 분은 여기서 Y 의액 생산량을 빼준다고 했죠. 의액 생산량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걸 결합을 시켜가지고 인연 생산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기가 일정하지 않다면은 그 인연 생산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여기 이제 인연 생산 Y죠. 의액량입니다. 의액량은 내재적 증가율 R하고 바이옴에서 수산 자원량이라든지 생체량 또 개체수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B에 또 바이오매스죠. 나는 K가 공인 수익률이라고 했죠. 모델이 굉장히 단순한데 단순하지만 단순하게 문제가 많죠. 인유 생산이라는 게 내재 생산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로 전달되나 증가하나 이 말이죠. 나중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튼 여기서 인유 생산량을 Y가 언제 이제 시대가 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그때 해당하는 의학 노력량을 구해보는 게 MSY 인연 생산 모형의 목적입니다. 이 그림은 해녀수죠. 제주도에서 해녀수인데 1960년대부터 1970년대쯤 되네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녀수가 많을 때는 약 2만 명이 넘었죠. 이때 2만 명이 넘다 기하급수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해녀가 몇천 명도 안 됩니다. 그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녀 숫자가 그죠? 제주도에서. 그에 관해서 이제 잡을 수 있는 잡아들인 소라 있죠. 소라의 총 의획량은 뭐 작았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2층 돌아서 최근에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런 이제 주기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튼 세균수가 많다고 해서 의획량이 많아지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좀 분석하기 좀 곤란한데 왜 이런 주기를 보이는지는 잘 명확하지 않고요. 자연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또 통계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 의미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부터 이쪽이 이제 의학 노력량 해뉴수를 말하죠. X줄 해뉴수를 말하고 Y축을 이제
그 의행량 잡은 제주 소라의 총 톤수를 말하죠. 톤수를 말하면 70년대부터 이렇게 해녀수는 계속 줄어들다가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 주춤한데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런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CPU는 A 플러스 BF로 놓고 셰프 모델, MSY는 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게 해주고 식스를 모여가지고 또 박스 모델이라는 게 조금 변형된 게인데 거의 내용을 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보름 1까지 15일수와 비슷한데 이 셰프 모델을 이제 이렇게 그린 거죠. 에펄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에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N량이죠. 그래서 맥시멈 스탠더드가 약 에펄트가 약 6,000명, 4,997명이니까 그림이 잘못됐네. 엉뚱한 그림이 들어갔네. 그림이 이제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다시 탁탁탁탁 엉뚱한 그림이 들어가. 1760. 맞나? 그림이 이렇게 잘못된 것 같은데. MSY가 약 1776톤 맞는 것 같고, F에서 4997톤 되는데, 아무튼 5,000명 정도인데, 그림이 좀 잘못 그려졌습니다. 직선으로 된 게 이제 CPU이죠. 단위 놀이터 의행량을 하면은, 여기 이제 해녀 숫자, 의행 노력량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직선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셰프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이 직선식에서 아까 A하고 B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절편이 A고, 길기가 B가 되겠죠. 그 A, B를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대칭이 되네요. 이게 맞는 겁니다. 여기. 빨간 선이죠. 박스 모델, 셰프 모델인데, 대칭이 되는데, 대칭이 안 돼. 요거는 이제 박스 모델을 해가지고, 이제 로고 변환을 해가지고, 로고로 다시 원래 들어가면 또 대칭이 됩니다.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본인을 구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건 좀 초라는 낫습니다. 그래도. 이쪽 분에 자료가 없어요. 0에서 4천에 해당하는 낮은 값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높은 값에 대한 자료도 있는 편인데,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에요. 다른 자료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CPU의 다이노리타 의행량하고, 노리량하고 여러분 길기가 직선식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죠? CPU, 이제 박스 모델이고, 캐치라는, 또 대칭적인 모형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자, 그래가지고 아까 해녀수가 약 5,000명 정도에 그때 한 1,700톤 정도를 1,700톤 정도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KC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KC 할 때 양을 1년에 1,700톤만 잡아라. 1,700톤 모두. 그 이하만 잡게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인계 생성 모형의 문제점은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냥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죠. 인계 생산이 Y라고 했는데, 제주 소라는 좀 낮습니다. 제주 소라는 낮는데, 인계 생산 모형 일단, 그 R이 뭐냐 이 말이죠. R이 뭐로 증가했냐 이 말이죠. R이 증가하는 이유는, 개체수가 증가했거나, 아니면 무게가 증가했다는데, 무게가 증가했다는 말은 한 무게가 성장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성장했다는 거하고, 그럼 개체수는 어떻게 늘어나죠? 장기적으로 일정하다 보는데. 그럼 요거는 성장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R는. 목적에 자라는 것밖에 없는데, 요걸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 근데 실제 이제 자연 현상에서는, 자연에서 들어가면은, 이익 생산을 우리가 잡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어업만 잡는 게 아닙니다. 자, 사람도, 인간도 한 포식자입니다. 포식자. 제주 소라를 먹는 생물이 상락밖에 없겠습니까? 소라를 먹는 게. 다른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호동을 하시면, 호동을 먹는 게 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애만 있고, 또 고래도 잡아먹고, 또 다른 포식자도 잡아먹고 합니다. 이 잉여 생산이라는 걸,
뭘 몰라. 다른 생물이 안 잡고 사람만 그걸 의획을 한다면은 이 모델이 성립을 하지만은 사람 위에 그 경쟁자가 있습니다. 돌고래라든지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뭐 전복들을 수달이 잡아먹고 뭐 수달은 좀 그렇고 뭐 다른 또 포식자가 잡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물고기들이 그죠? 그건 어떻게 그걸 고려를 하냐면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자 외국에서는 이제 이런 게 단순해요. 그런데 또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는 다어종 다업종업입니다. 한 업종이 수십 어종을 잡아요. 또 한 어종을 잡는 업종이 수십 업종이 됩니다. 그죠? 이것을 어떻게 어뢰 노력량을 표준화하냐 이 말이죠. 그때 외국에서야 뭐 선진국가지고 생선을 많이 안 먹는 나라에서는 그래서 뭐 꽃게라든지 뭐 대구를 잡는 그 잡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어법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걸 한다면은 그 MSY 아까 그걸 적용하는 게 쉬운데 우리나라는 뭐 대구만 해도 대구 뭐 저 호망이나 정심만 비슷한 거도 잡지 유자말로도 잡지 뭐 까막 트롤로도 잡고 뭐 잡힐 겁니다. 트롤에서 잡힐 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잡기 때문에 그걸 서로 다른 그 업법의 그 노력량을 어떻게 표준화를 시키냐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용하기 힘듭니다. MSY 자체가 문제도 많지만은 그 문제가 없다. 외국처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에는 다업종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어떤 장평가를 한다는 것이 MSY를 가지고 인위생산 모양으로 그죠? 한번 알아보죠. 여기에 뭐 90년대부터 최근 뭐 이전 전까지 2021년까지 갈치를 잡는 갈치인데 잡는 업종이 몇 가지입니다. 지금 열지가 30가지가 넘잖아요. 업종이. 뭐 대표적인 것만 따지면 여기 뭐 옛날에 건해 안강망으로 쭉 잡았다. 최근 노란 거 건해 연성으로 잡고. 그죠? 또 최근에 또 녹색입니다. 녹색이죠. 건해 천학기로도 잡고. 뭐 트롤로도 잡고 막. 이 업종이 뭐 온갖 걸로 다 잡는데 이런 많은 업종에서 잡는데 이걸 어떻게 표준화를 시키냐 이 말이에요. 표준화를 그죠? 표준화를 시키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그렇지. 나 대부분 사로 오징어 마찬가지죠. 오징어 대부분 뭐 건해 천학기 주로 잡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또 뭐, 제가 대형 트롤을 잡니다. 트롤로도 잡고 그죠? 천학기로도 잡고 또 요즘은 또 유자마로도 잡습니다. 유자마는 또 없는데 빨간 거 유자마 이것도 뭐 나머지 기타까지 합치면은 이것도 30종이 넘습니다. 30개 업종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걸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어뢰 노력량을 가지고 MSY를 구할 수 있냐 이 말이죠. MSY. 여러분 근데 뭐 구한다는데 뭐 할 말은 없지만 그거 가지고 TAC를 하겠다고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런 방법을 우리나라에 맞지도 않고 너무 단순한 모델을 쓰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있고 수산 해양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도저히 맞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자원평가를 하냐 말이죠. 할 줄 아는 게 이밖에 없어서 그럽니까? 이것도 MSY도 잘하는 겁니다. 자, 또 더 심각한 문제점 제가 또 설명드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는데 자, MSY가 여기 무슨 어종인지 모르겠고 아마 대개 정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 대개 겁니다. 대개. 자, MSY라는 추정을 했어요. 그냥 뭐 단위가 뭔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순지 모르겠지만 하고 자, 요 이제 셰프 모양으로 돈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MSY를 1315톤으로 정했죠. 그리고 여기 바로 TAC의 할당량으로 갑니다. 이게 되게 TAC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약 1300톤 할당량으로 직접 갑니다. 이렇게 TAC는 이렇게 정합니다. TAC의 그 ABC 얼로벌 바이오로지컬 캐치 뭐 허용 생물학 허용 뭐 저쪽으로 하는 거 있죠. 허용량 허용량을 정할 때 자, 요걸 정한 MSY를 이렇게 MSY를 정하면 아주 잘한 겁니다. 자료가 많은 겁니다. 그만하면 노는 자료를 왜 힘들게 불확실한 노량을 자료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는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MSY를 구하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대부분 어종의 MSY를 쓸 때 이렇게 이런 문제는 낮은 값이 점이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높은 값에도 자료가 없습니다. 높은 값에도. 통계 분석을 하려면 낮은 값부터 높은 값까지 골고루 분포가 돼야 여기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오는데 지금 높은 값은 어찌 되는지 모르잖아요. 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통계학자들 보면 웃을 거예요. 이게 무슨 리그레션이라고 움트리죠 위에. 이리 될 때, 요리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요리 가지고 계속 올라갈지. 자, 셰프 모형에서는 돔으로 된 데 있고 0일 때는 0이라고 요 고정이 돼요. 여기서 고정이 됩니다. 여기서 고정이 되고 이걸 가가지고 또 이 내려오기 고정이 되고 대칭이 된다는 조건이 그걸 제한 요건이죠. 그런 게 억지로 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냥 리그레션을 한다. 리그레션 요 피팅이 안 됩니다. 그냥 기울기 제로가 됩니다. 그냥 통계학에서 말하는 해기 분석을 하면은 아무리 그림을 그려주지를 못해요. 이런 거 그냥 직선이 되어버립니다. 직선. 아무리 뭐 관계가 없는 걸로 나오죠. A형량과 A형량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나오는 게 통계학 결과입니다. 그런데 셰프 모양에서는 그걸 가정을 했기 때문에 돔 모양을 가정을 했고 출발 0일 때는 0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그려져요. 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MSY를 구하나 요 평균치죠. 요 평균치 구하나 똑같아요. 거의 값이 똑같아요. 요 평균치. 또는 여기서 5개만 골라가지고 요 연도인데 각 파란색 점 하나가 연도를 나타냅니다. 자, 최근 5개년, 지난 5년 동안의 평균치를 구한 거나 MSY를 구한 거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랜덤하게 5개 골라봤어요. 5개 골라가지고 요 평균 내가지고 MSY 이쪽 Y축 평균 내고 X축 평균 내면 그게 FMSY랑 MSY랑 거의 차이가 없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국립수산과학에서 우리나라에서 MSY 추정을 못하면은 지난 3년, 지난 5년 동안에 평균 어획량을 어획고를 가지고 쓰거든요. 어획고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MSY를 정합니다. 근데 실제 MSY를 하나, 지난 5개년 어획고 평균을 가지고 하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가 가운데에 치우치고 끝에는 자료가 없는 한 이런 자료 억지로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걸 우리가 계속 써야 되냐, 이 말이죠. 자, 의학 노력 나름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죠. 이런 자료. 이게 무슨 통계 분석입니까? 그래서 이걸 불확실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용인을 하지 않는데 그건 MSR을 그렇게 쓰고 싶으면 억지로 하는 경우는 그걸 뭐 정당화시킬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생태에 기반 수산 제한가를 할 수 있고 또 무슨 아까 생물학 수용 어획량을 정하고 싶으면은 다른 방법에 식물 플랑크톤 생산량이라든지 먹이생물량 또 어떤 다른 뭐 생물물 결합 모델 또 가입당 생산 모형 또 그런 거 가지고 더 정교한 모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자료를 생성할 수 있고 또 그걸 분석할 역량이 있는데 왜 MSY에 집착하냐 이 말이죠. MSY 여기 뭐 대단한 거나 되느냐 해놨어요. 대단한 거나 보면 그 국립수산과학원의 그 무슨 그 지침에 보면은 1단계, 5단계 나는데 제일 높은 게 저 MSY였다는 거죠. 근데 그 MSY가 그 나이도 고려 안 해요. 물고기 나이도 일년별 자료도 고려 안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가입당 생산 모형 정도라면은 제가 뭐 조금 이제 그 일년별 그런 거 저희가 좀 정교해지거든요. 자, 가입당 생산 모형을 한다면 제가 그나마 이해를 좀 해주겠는데 가입당 생산 모형은 어획 노력량 자료 필요 없습니다. 있으면 좋긴 좋겠지만은 그 어획량 노력량 자료 없이도 우리가 그 실제 자료가 없이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 MSY는 그 5단계 중에 가장 높은 게 여기 무슨 최신 선진 기법이 아니고 무슨 대단한 게 아니고 최고 하등의 그런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80년이 된 겁니다. 80년이 된 겁니다. 왜 지금까지 써야 되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한 걸 이제 말로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남획을 했냐 아니 평가를 해요. MSY를 가지고 MSY보다 높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뭐 어획량이라든지 어획농이라든지 어획량이 높으면은
남획을 했다고 그것보다 낮으면은 남획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명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보면은 평균은 제가 5개년 평균 한계나 똑같으니까 저 평균은 뭐입니까? 중간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하면은 이걸 MSY라고 하면 반 정도는 뭐 남획 상태라고 반 정도는 남획 아니라고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MSY 이걸 가지고 뭐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도 여기 이 어종, 여러 어종을 가지고 뭐 어종 수십 종 어종을 대상으로 남획이 됐냐 안 됐냐를 평가를 하는데 MSY로 가지고 하면은 무조건 반 정도는 남획이 되었다 나오고 반 정도는 남획이 안 됐다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 자한평가 받고 그런 걸 가지고 자, 또 심각한 문제점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모형을 지어 쭉 개발해 오고 있는데 이제 고등어를 보죠. 고등어가 이제 동중국에서 산란을 해가지고 자라면 이제 일본 쪽으로 이쪽 가고 이쪽으로 또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죠. 우리나라 쪽으로 동해 쪽으로 가고 올라가고 그렇죠. 멸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산란하는 게 저 뭐 일본 쪽으로도 가고 요 중국 쪽으로 들어가죠. 북한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죠 러시아까지 올라가네요. 이렇게 올라가고 자, 이렇게 뭐 서해쪽으로도 가고 또뭐 태평양으로 가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모델 기어를 보여드리냐면은 여기 이제 어, 아까 실제 코드가 아까 바이오매스라고 했죠. 생체랑 모델을 제가 한 여기서 요쯤에서 산란을 했을 때 이게 산란지로 봤을 때 여기서 동쪽 여기서 산란하는데 일단 이 모델에서는 제가 뭐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동중국해하고 이쪽 산란량을 보내했거든요. 여기서 산란할 때 이것들이 자라면서 뭐 일본 쪽으로도 가고 동해로도 가고 서해로도 가면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이제 생체량이 분포가 어찌되는 걸 제가 모델로 이제 예측을 해본 거죠. 자, 그 1부터 4월까지 자료를 제가 했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실제 어획구 자료입니다. 평균 한계인데 1월 달에 우리는 어획구가 이렇게 줄을 잡는다 이 말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어획구 고등어는 이렇게 넓게 분포합니다. 넓게 분포하는데 우리가 실제 좁은 구역은 굉장히 좁아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우리나라 앞에 제주도 주변하고 수해 쪽에 이쪽이 조금 작아요. 또 옛날에는 또 일본 쪽 이쪽 있죠. 그쪽에 가서 한일 어업 협정으로 이쪽에 잡게 되는데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이후 그것 때문에 한일 분쟁이 있잖아요. 요즘은 뭐 잡으러 가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MSY를 적용하려면은 아까 MSY라고 하면 그 고등 전체 계층에 대해서 해가지고 우리 MSY를 해야죠. 고등 전체 계층. 그래서 이 말에는 중국 자료, 일본 자료, 우리나라 자료, 심지어는 러시아 자료까지 포함을 해야 이 전체 계층에 대한 MSY를 우리가 제대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면은 그냥 우리나라 스치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우리나라 겨울이면 내려오는 쪽인데 작은 스치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 지나가는 걸 가지고 그 일부 아주 가지고 우리가 MSY를 추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MS 그래서 저뭐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하는데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외국에서는 미국 같은 나라는 자국 영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고 또 뭐 국회를 노르서시라고 하죠. 유럽에 ICA에서 있고 뭐 그런 데서 거기는 굉장히 수상 장관을 잘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국회 전체에 해당하는 자원량을 다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 자료를 내놔요. 또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동아시아에서는 각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 안 좋고 우리나라 바다 가지고 독도 문제, 뭐 동해 문제, 뭐 신간센인가 저뭐 야구 뭐 승가지도 있고 저 러시아하고는 또뭐 크릴 뭐 사할린 문제 그런 거 북방 영토 문제 다 정치적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상 기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같이 공동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MS와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제한 추정도 못하고 아까 그 말은 다어종 문제뿐만 아니라 MS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는 거는 그 장이 코끼리만 집밖에 안 되는 말이죠. MS와 제공하는 그런 거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MSY는 라는 게 아까 이미 생산 다칠 시스템을 가정합니다. 북해라든지 하면 다칠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가정할 수가 있어요. 가서 물고기가 다 노니까
우리나라도 북서태평양 전체를 한다면은 다 시스템 어느 정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고등어가 다 놀기 때문에 다 시스템 가정할 수 있죠. 뭐 고등어를 하든 오징어도 마찬가지고 북서태평양 전체로 간다면은 그 한중 일러가 다 한다면은 다 시스템 가정 MS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MSY 추정한 그 논문들 한번 보세요. 뭐 국내 논문이든 국제 논문 또한 MSY 추정을 해놓고 그 대상 해역이 어딘지는 명시 한 개도 안 해놨어요. 대상 해역이 어딘지. 그 연구자들이 논문을 쓴 사람들이 이 MSY 해놓고 이 시스템이 뭔지, 이 가정하는 공간 시스템이 범위가 어딘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컴퓨터에 주 자료 달고 그냥 땅땅 컴퓨터로 돌려요. 돌려가지고 MSY라고 그걸 발표를 해요. 발표를 했지. 자, MSY가 뭔지, 이미 생산 모형이 뭔지, 다층 시스템이 뭔지, 이게 가정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전혀 배워보지도 않은 모양이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모델을 가르치면은 모델의 그 한계점이 뭔지, 가정들이 뭔지, 단점이 뭔지, 그것부터 확실히 가르치고 해야 함부로 모델을 안 들어가 정책에 함부로 반영을 안 하고 조심을 할 텐데, 그냥 그 소프트웨어, 야, 이거 뭐, 값만 주면 그냥 값만 출력만 시켜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그걸 논문이라고 출판을 해요. 다 받아줍니다, 또. 저한테는 그런 논문 안 받아줍니다, 제가 심사를 들어가면. 모델이 가정하고 있는 게 뭔지, 공간 범위도 뭔지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공간 범위가 뭐냐 이 말이죠. 아까 그래서 뭐 고등어에 대해서 MSY를 추정했다. 고등어에 MSY 추정한 그 대상 해역이 뭐냐 이 말이죠. 유출 유입을 생각했냐 이 말이죠. 유출. 뭐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삼았다면은 바깥에서 중국에서 중국 영해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양, 아니면 중국으로 또 빠져나간 양, 일본 영해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고등어 양,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빠져나간 양, 그런 거 고려를 했냐 이 말이죠. 고려 안 하죠. 일정하다 가정하면 되니까. 세포 모델, 아까 인유생성 모델 뭐죠? 모르는 게다 일정하다 가정을 해버리니까 가정을 하는 거죠. 그 가정. 이거 그래 가정을 하나 할수록 현실하고 안 맞다 이 말이죠. 그 문제가 많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MS의 문제점은 기후변화 같은 거, 아까 또 다른 포식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람하고 경쟁이 되는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고래가 너무 많이 늘었다든지, 물기가 많이 늘었다든지, 돌고래가 줄어들었다든지, 늘어남에 따라 아까 R이라는 게 값이 바꿔집니다. 바꿔집니다. 그런 거 고려합니까? 고려 안 하죠. 기후변화, MSR 고려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R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게 늘어나고 줄어나는 원인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요인이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MSY라는 건 뭐냐면은, 의학노력량밖에 고려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많은 요소 중에 의학노력량. 의학노력량 뭡니까? 어민들 활동하는 거잖아요. 어민들 고기 잡는 데 이밖에 고려를 안 했다 이 말이죠. MSY에서 하면 오피싱, 남획이 일어났다고 어민들이 무조건 잘못했다 되어 있어요. 일이 발생하면은 MSY 넘었다면은. 그래서 남해 나왔다면 무조건 어민들 잘못한다. 이건 뭐냐면 MSY로 남획을 했니 안 했니 원인이 뭐냐 이렇게 분석이 들어가면은 100% 어민들이 잘못했다고 죄인이 되는 겁니다. 원인. 재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죄인이라 정해놓고 재판하는 거 똑같아요. MSY라는 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의학부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하면 그 줄어드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백 가지 원인이 있는데 기후변화도 있고 아니면 뭐 중국 쪽에서 너무 많이 잡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또 뭐 고래가 너무 많아요. 고래 포경을 금지시켰잖아요. 고래가 너무 많아, 돌고래 너무 많아져서 줄어들 수도 있고 이유가 또 환경 오염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MSY라는 거는 무조건 어민들을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0년, 40년 동안 뭐 고대고래 없애고 어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요. 잠재적 범죄자로 지금 저 인터넷에 무슨 고기 잡았다, 남해했다 이런 기사 올라와 보세요. 저거리가 죽었다 이러면 저거리 떼준다 했다. 댓글 한번 보세요. 온통 어민들 욕해 놨습니다. 어민들 안 지금 뭐 파렴치범 범죄자로 만들어놨죠. 제가 그래서 걸고 돼지부분 수사나 책도 내고 했지만은 MSY가 첫 번째 범죄자는 MSY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써서는 안 되는 최고 무식하고 원시적이고 폐단이 많은 수단자원 평가법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저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쓰는 거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MSY 강의를 마치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펴낸 대지법원은 수산학 책을 보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MSY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면서, 예, 국립수산과 해양수산부는 이런 원시적이고 폐단이 많고 이런 장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80년 오래된 MSY 요거 수산장평가법을 중단하고 더 세련된 하다못해 가입당 생산명령 정도로 할 수 있어야죠. 이거 차라리 지난 5개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거 하려면 MSY를 하려면 수산장 평가 안 하고 관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